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기술의 원조, 그러나 인류 역사상 최초의 스텔스기가 격추당한 충격도 동시에 가져다준 F-117 나이트호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F-117은 스텔스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스텔스기는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기체를 여러 가지 굴곡을 지게 해서 적이 쏘는 레이더 전파를 기체가 맞으면 이걸 난반사를 시켜서, 즉 돌아가는 전파가 매우 약하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플러스 이 기체에 특수 도료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 특수 도료 때문에 날아온 전파를 특수 도료가 흡수를 해버려요. 흡수를 하니까 튕겨가는 전파가 적겠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굴곡이 져가지고 난반사를 시키는데 그나마도 그 전파를 흡수해. 그러니까 튕겨가는 전파가 없으니까 레이더 입장에서는 레이더를 쏘고 반사된 전파를 탐지를 해서 3차원 공중공간에 어디에 비행기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원리인데, 바로 이걸 무력화시키게 되다 보니까 스텔스기가 훨씬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스텔스기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요, 1983년부터 세계 최초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전투기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F-117 나이트호크를 생산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렇게 세계 무대에 등장을 했던 F-117 나이트호크는요, 걸프전에 가서야 제대로 위용을 드러냅니다. 42기의 F-117이 투입이 되어서 그 당시 엄청 촘촘하다고 하는 이라크의 방공망을 개무시하고 들어가서 그냥 싹쓸이 폭격을 해버리고 오죠. 이렇게 이라크의 방공망이 개박살 나는 동안에 42기의 F-117 어느 한 대도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한편 걸프전이 끝나고 8년 뒤에 미국이 계속적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 군이 계속해서 코소보 군을 학살을 하게 되니까 미군은 드디어 세르비아와 코소보 사이의 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99년 3월 24일 미군은 나토군과 함께 세르비아 영토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게 됐고요. 나이트호크를 비롯한 최첨단 전폭기들로 그냥 세르비아 본토를 아작을 내버리죠. 그렇게 세르비아를 거의 혼절시키면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있던 중에 미 공군 소속의 젤코 중령이 몰았던 나이트호크 한 대가 세르비아 공습을 위해서 이탈리아의 한 공군 기지에서 그날 저녁 8시 30분에 이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르비아군 입장에서 한번 봐야겠죠. 미국의 공습이 시작이 되자 세르비아는요, 나토군의 엔티 레디에이션 미술과 엔티 레디에이션에 대한 공격으로 완전히 아작이 나게 돼버립니다. 몇 대 맞고 나니까 세르비아는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지 변환을 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쟤네들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를 테니까 우리는 대기하고 있다가 쟤들이 오면 그때 레이더를 가동하고 사격을 하자. 이렇게 전술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방공 자산을 안전한 데 배치를 해놓고 사격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민병대나 민간인들 중에 거기서 이제 육안으로 살펴서 정보를 갖다가 보고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정보를 염탐하던 중에 이탈리아에 숨어 들어가 있던 세르비아의 스파이들이 미 공군의 전폭기가 이륙했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 정보를 입수한 세르비아 방공군은 바로 장비를 대기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날은 날씨가 안 좋아서 EA-6 브라보 전자전기가 함께 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프라울러가 먼저 가서 전자기기들을 마비시켜줬어야 되는데 당시 기상상태 때문에 프라울러 EA-6 브라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미공군이 멈췄어야 되는데 얘들이 스텔스에 대한 너무 자신감이 있었는지 F-117 나이트호크만 그냥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나이트호크만 출격을 하게 되니까 세르비아 방공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루트를 집중 탐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 공군의 가장 큰 패착은 동일한 루트로 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르비아 방공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여기로 오겠지 하고 그 지역을 집중 탐색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세르비아군은요, 민병대 애들이나 스파이 애들을 이 경로에다 배치시켜놓고 실제로 비행기가 지나가는지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스텔스라도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거든요. 민병대 애들이 지금 어디로 지나가고 있고 어디에서 어디로 왔고 속도 어느 정도로 가고 있다는 걸 전달을 한 거죠. 여러분, 결국 그 나이트호크가 비행하는 경로에 가장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던 방공포 부대에서 단위 중령이 지휘하던 제250 방공 미사일 여단 제3대대에서 장비를 가동되기 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위 중령은요, 저 나이트호크가 가장 취약한 상황, 폭탄을 투하하기 위해서 폭탄 투하 창을 열었을 때, 이때 RCS가 가장 커지는 순간에 요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최대한 우리가 먼저 탐지를 하고 적 항공기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기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빈방사가 되니까 그때 방공포병 요원들은 이거 계속 켜두면 적에게 우리의 위치가 노출돼서 폭격을 맞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 레이더를 끄자고 단위 중령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위 중령이 이를 거절하죠. 야, 잠깐만 더 기다려. 자, 이미 2번을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규정과 지침상 더 이상 레이더 빈 방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단위 중령은 감이 있었어요. 저도 미사일 작전 장교를 하면서 왠지 느낌이 오죠. 야, 한 번만 더 해보자. 두하더라. 이거는 이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 번째 켜서도 안 되면 적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폭격을 할 것이고 우리의 피해가 어마무시해질 건 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위 중령은 세 번째 빈 방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트호크가 무장창을 열어서 레이더에 잡히게 되죠. 단위 중령은 바로 그 나이트호크를 향해서 미사일 2발을 연속 발사를 합니다. 단위 중령의 포대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는 불과 13km밖에 되지 않았고요. 제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도 13km에서 날아오는 적의 지대공 미사일을 보고 회피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알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 피해요. 어쨌든 미사일의 근접 신관이 작동을 했고요. 나이트호크 근처에서 폭발한 미사일의 파편에 의해서 나이트호크는 결국 추락을 하게 됩니다. 젤코 중령과 단위 중령, 결국 이 두 베테랑들의 싸움은 추락 이후에도 계속되는데요. 추락하는 전투기에서 탈출한 젤코 중령은요, 낙하산을 타고 공중 탈출을 한 이후에는 도피 탈출 및 생존 훈련을 받은 대로 낙하산을 접어서 땅에 묻고 은신을 하게 되죠. 자, 한편 지통실로 갔던 단위 중령은 F-117을 격추시켰다는 뿌듯함도 잠시 접어둔 채 이 단위 중령은요, 후속 공격을 예상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F-117을 격추시켰다는 걸 알면 분명히 즉시 보복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 빨리 장비를 소산시켜라.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빨리 산계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안전 대피 및 소산 지시를 한 후에 상부에 F-117 격추 보고를 하게 되고요. 공중 탈출했던 조종사를 잡으라고 지시를 내리죠. 자, 그렇게 해서 세르비아군의 수색대가 결국은 젤코 중령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수색 당시에 비가 내리면서 수색견들이 제대로 냄새를 맡지 못했고 결국 젤코 중령은 4시간 더 은폐하고 숨어 있다가 미군의 구조 헬기에 의해서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 공군의 조종사 구출 부대, 패러레스큐 부대 잘 아시죠? 바로 이 사트 팀들이 젤코 중령을 구해내죠. 이렇게 단위 중령은 최초로 스텔스기를 격추한 방공포병 장교가 되었고요. 이를 본 중국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격추된 F-117 기체를 사들이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짝퉁 J-20 스텔스 전투기의 탄생은 바로 저 F-117 잔해를 수거해간 덕분이라는 썰이 농후하죠. 이제 미국은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아무도 격추시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F-117이 소련의 구형 SA-3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를 당했으니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르비아의 방공망을 너무 만만하게 봤고 또 미국이 전쟁을 하면서 기존의 경로를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너무 비전술적인 행동을 했다는 걸 미국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F-117이 추가로 격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당시에 젤코 중령하고 단위 중령이 이 코소보 세르비아전이 끝난 13년 뒤에 서로 재회를 합니다. 단위 중령이 제대를 하고 제빵사가 돼요. 그러니까 젤코 중령이 이제 단위 중령을 만나가지고 야, 너 그때 미사일 쏜 거 있잖아. 너 야, 그거 나이스 샷 이렇게 또 농담을 합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F-117 나이트호크의 격추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